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샤론코치와 함께 토요일 밤을 오늘은 특히 여러분에게 영어 이야기 해드릴까 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알람이 가겠죠. 인사 좀 나누다가 김희덕 원장님하고 연결되면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댓글로 인사의 말 걸어주시면 제가 또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화면이 조금 삐딱하네요.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요일 잘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속초에서 도곡동으로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더니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고요. 좀 피곤했나 봐요. 좀 한숨 자다가 또 운동 좀 갔다가 와서 조금 준비하고 여러분 만나는 시간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패드를 좀 올리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DJ 돌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에다님, 날마다님, 레나님, 어서 오세요. SEO52729님, 어서 오세요. 빈 위즈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북트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SEO 서맘님, 어서 오세요. 패드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조금 한 번 더 조금 제가 건드렸나 봐요.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화면 좀 맞출게요. 그래도 인스타가 유튜브에 비해서 훨씬 맞추기가 좀 편해요. 방송이 아무래도 이게 지금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됐네요. 이게 삼각대가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았어. 제가 이렇게 조금 작은 거에 또 예민할 때는 엄청 예민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하하님, 은장금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벌써 댓글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샤론코치 라방을 보시는 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제가 확인해 봤더니, 생각보다 해외에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인사는 우리 한국에 계시는 샤밀리 여러분, 또 샤플 여러분, 또 글로벌한, 글로벌 샤밀리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야겠어요.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 샤론코치 TV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나님, 어서오세요. 스마일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바다님, 아니다, 하나바다네. 하나바다님, 어서오세요. 은주님, 어서오세요. 우리 윤기훈 원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윤기훈 원장님, 잘 지내시죠? 우리 월요일날 우리 라방에서 만나죠? 하나바다님이 옷이랑 모자랑, 모자랑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요? 이 아이는 원피스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도 한번 라방 때 입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멘탈에 큰 힘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MS0407K님이 글로벌 샤론코치님 안녕하세요. 글쎄요, 제가 글로벌 핵인싸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외국에서 그래도 많이 샤론코치와 함께 하시니까 든든하고 좋았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누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원피스 멋져요? 자, 유슈팅님, 슈팅스타님, 어서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요즘은 이렇게 도곡동 매봉역
주변, 그러니까 매봉역과 양재천 사이에 그 식당가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천변을 따라서 예, 카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토요일에서 데이트하는 분들도 많고 가족 단위로 나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네가 좀 북적이는구나. 예, 그래서 특히 파스타집에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피부에서 광이 납니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레나님이 엄마주도 학습 주문해서 어제부터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읽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마 형광펜으로 그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고,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 책을 읽고 또 연이어서 또 제 책이 많으니까 예,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가 아니면 뭐 사서 보시든가. 네, 그래서 꼼꼼히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코치님 속초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속초에 숙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갑니다. 예, 그래서 보통 목요일 날 갔다가 2박을 하고 오거나 아니면 뭐 특별히 너무 오래 있고 싶다. 그럼 더 있기도 하지만 요즘은 도곡동 일이 좀 바빠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옵니다. 네. 에드파파님 들어오셨네요. 네. 원장이 한 10시경에 그 하단에 예, 이원 방송 네, 신청해 주시고요. 레나님이 네, 사서 소장하려고요. 예. 제가 책이 그동안 6권이 나왔는데 또 중간에 개정판도 나오고 출판사가 또 바뀐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또 우리 윤기은 예, 원장님하고 김희덕 원장님하고 예, 이제 공저로 또 책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준비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네. 네.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또 내일 하루가 더 있어서 너무 신나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가을을 느끼는 줄 알고 또 저녁에 운동할 때 얇은 예, 바람막이를 가져갔는데 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더웠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가방에다가 이렇게 묶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환절기라고 하죠.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시점에는 항상 목을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서 항상 여러분들이 스카프라든가 아니면 바람막이 얇은 거 그런 거 하나를 꼭 갖고 다니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괜히 감기 걸리고 또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 관리를 잘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원장님이 만일에 연락하셨으면 이제 들어오신 바로 연결할게요. 네. 진희준이님이 유튜브로만 보다가 라방은 처음 들어왔어요. 인스타 라방 재밌어요. 예, 인스타 라방이 되게 생동감이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또 예, 되게 좋아 주셔서 좋습니다. 네. 서맘님이 세 분 다 멋진 멘토분들이라 책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돼요. 그래서 제 파트, 그 다음에 기은쌤 파트, 그 다음에 우리 김희덕 원장님 파트 이래서 세 사람이 예, 콜라보로 예, 정말 같은 방향으로 예, 교육서를 쓰기 때문에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공동 저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제가 계약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네. 윤기쌤, 예, 인사하시네요. 오랜만에 시간이 생겨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크수와, 예, 윤기은 원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네. 윤기은 원장님하고는 월요일날 유튜브에서 라방을 진행할 겁니다. 초등수와 5대 영역 파트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에드파파님이 이제 준비가 되시면, 예, 이제, 바로 이제 2원 방송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이번 주하고 예 다음 주 예 계속 이제 좀 우리가 연이어서 이제 강의를 좀 하죠. 네, 제가 조금 선풍기를 조금 돌려야겠어요. 잠깐만요. 네. 제가 그 태풍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아까 베란다 문을 좀 닫았더니 예 조금 덥고 사실 조명이 이제 좀 세기 때문에 방송할 때는 조금 더워요. 네. 자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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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실지 궁금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볼륨 안녕하세요. 조금만 제가 네. 높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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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스타는 이게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예상이 맞아요. 불가능하니까, 네. 네네, 반갑습니다. 모니터가 안 돼서. 그래서 저도 가끔 하다가 고치고 그래요. 괜찮아요. 지금 네네네, 시간 여유 있으니까 충분히 고치세요. 네, 네네, 네, 잠깐만요. 네. 조금 뒤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멋지게 나오셔야죠. 네, 아, 네. 저는 시장 아, 갔다 왔어요. 시장, 어디 시장이요? 대구에 유명한 서문시장이라고 있어요. 서문시장 알죠? 네. 네네, 오늘 뭐 사오셨어요? 아이들 새 한복 샀습니다. 아, 추석 얼마나 맞이. 예쁠까. 네, 그래서 놀랐어요.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자랐고 아내도 미국에서 자라서 이런 거 네,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아내가 네. 그 애들 한복은 백화점에 없다고. 음, 네, 그러니까 시장에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예. 예, 시장 나들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저도 항상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시장에서 많이 사서, 예. 네네네. 한 2년 정도 입으면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커서. 예, 그래서 태균이는 이제 왕들이 입는 옷으로 입고 예. 요즘 한복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너무 세련되게 나오죠. 네네. 네, 그래서 뭐 막 이 액세서리도 정말 네, 야, 이게 조선시대에 이런 거 있었을까 싶은데 예. 또 분위기는 또 그렇게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음, 네, 그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 아이들 한복 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천이 가끔 까끌거리는 게 있어요. 뭐 네네. 목이나 이런데.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게 아이들도 되게 신기해요. 음, 사진 네네. 많이 찍어주세요. 네, 저희도 일단 가서도, 가서도 사진을 많이 찍었고, 네, 재밌더라고요. 한복 사는 게 그냥 여느 옷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벤트 같죠. 네, 그래서 제 장모님이 저 장가 올 때 한복을 한 4벌, 5벌 계속 입히시는데 왜 그런지 예. 알겠습니다. 아, 재밌더라고요. 애들 한복 입히는 게. 예. 너무 예쁘고. 저는 이제 아이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네네. 다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저 결혼식 할 때 입었던 한복들을 또 딸이 입기도 했어요. 음, 예, 그 두루마기 같은 것들도 예, 같이 네네. 입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추석이나 이럴 때는 한복이 제격이죠. 예,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좋은 그래서 이벤트인데요. 네, 애들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코로나고 있고 해서 시장 같은 데를 아이들 데리기가 좀 꺼려졌었잖아요. 네, 근데 네. 요번에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 시장 경험도 해주고, 네, 예.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았습니다. 이번에 저기 어차피 그 두 분 다 결혼할 때 그 만든 한복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네 가족이 네 명이 한 가족이죠. 네 명이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찍고 흑백으로도 한번 찍어보세요. 생각보다 음, 근사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진도 되게 좋다. 예, 좋다. 아, 여튼 우리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결혼하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이제 아빠가 돼가면서, 진짜 에듀파파가 되면서, 그렇죠? 예. 네. 글로벌한 인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정말 이제 아빠가 돼가지고, 네. 아, 네.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하여튼 오늘 즐거운 음, 하루였습니다. 일도 진짜. 재밌었고, 가서 아, 한복도 잘 샀고. 행복해요. 네네. 예. 원장님은 좋았습니다. 진짜 결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늘 명심하고 아내한테도 한 예. 번씩 얘기합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걸 그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관심을 네. 갖고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아, 귀감이 돼야 돼, 귀감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막내다 잘한, 보니까 음, 그 위에 이제 좋은 예시들이 많았죠, 제가. 네, 음, 그래서 맞아요. 잘 네. 배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김희덕 원장님을 제가 초대한 이유는 우리 영어 이야기 할 건데, 제가 이제 카톡에다가 잠깐 그 사인을 드렸어요. 우리 엄마들이 이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유아 영어가, 수능까지 연결될까? 사실은 유아 영어 따로, 수능 영어 따로인데,
그렇게 본다면 유아 영어 따로, 초등 저 영어 따로, 초등 고 영어 따로. 그렇죠? 예, 중등 네네. 영어 뭐 다 다르죠. 그래서 너무 길게 가면 또 오늘 힘드니까 오늘 인트로는요. 먼저 혹시 그래도 우리 라이크 영어 김희덕 원장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본인 소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아와 초등저, 초등고 요 세 파트가 어떻게 다른지 약간 미니 강의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은 밤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구에서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인 또는 이제 해외 학생들도 나오는 그런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프로그램 바칼로레아라는 토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김희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코치님 분부를 받고 제가 이렇게 이화 영어 그리고 저학년 영어, 고학년 영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잘 정리해 왔고요. 질문도 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 시청하시면 늦은 밤 함께 시청해 주시는 시간이 정말 잘했다 싶으실 정도로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희대 원장님은 대구에서 교육 듣고 대구에서 버머 라이크 어학원을 운영하시고 워낙 그 선대 때부터 영어학원의 시조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국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우리 라이크의 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시죠. 실제로는 우리 라이크 영어를 그 수강하신 분들도 또 원장님한테 학생들이 온으로 또 수업을 하고도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참 기대가 많이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국제학교를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우리 김희도 원장님한테 제가 그냥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상의해라. 그러면 한 얼마 있다가 합격했습니다. 라고 바로 또 소식이 오더라고요. 국제학교를 잘 보내는 팁을 먼저 인트로로 잠깐만 알려주실래요? 국제학교는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면은 일단 소통 능력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아이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것들이 일단 우선시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학교 안에서도 아이가 성공적으로 다닐 수 있으려면 국제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 송도 체디익하고 대구 네. 국제학교하고 제주 국제학교가 준비할 때 조금씩 다른가요?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상당히. 네네.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는 그 한국인 쿼터가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좀 더 많이 뽑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학년이나 킨더 쪽에 확장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자리가 나는 편입니다. 대신에 수학을 보고요. 그리고 NLCS라는 학교 같은 경우는 영재 판별 시험까지도 영어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요. 체드윅은 이제 말하기, 인터뷰의 비중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네. DIS는 사실 실력이 높아도 그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운도 상당히 따라줘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DIS는 또 너무 뛰어나도 잘 안 뽑아지거든요. 그 학년 평균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아이 상황이나 학년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이제 또 그 상담을 드리고 있죠. 우리 나중에 요 주제로 또 강의 하나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네네네. 관심들이 많아서 고기랑 아이비랑 합쳐서 강의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원장님만 보면 왜 저는 자꾸만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를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일단, 이제 얘기해 곧 주세요. 그 국제학교 입시를 본격적으로 이제 될 시기가 이제 네. 시작되니까 네. 한 10월쯤 추석 지나고 9월 말쯤 그런 거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미니 강의 해주세요. 유아 영어, 네. 초등저, 초등고 영어. 알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코치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짧게 이제 미니 강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준비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저희 인스타 통해서 올려둘 테니까 언제든지 다운받아 가시고요. 일단은 유아 영어, 초등 저학년 영어, 고학년 영어로 이제 3등분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영유아 영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만 이제 4세에서 이제 6, 7세 정도, 그러니까 유치원 나이죠. 그러니까 5, 6, 7살이 됩니다. 요때랑
이제 저학년은 1학년에서 3학년, 그다음에 고학년은 여기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나눕니다. 요즘에는 사실 초중도 세분화되어서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뉘지만 오늘 강의는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나눴고요. 일단 영유아 영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때는 완전히 언어로 그리고 놀이로 언어를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해도 칭찬받고 영어를 잘해도 칭찬받기 때문에 아이가 그 피드백으로 굉장히 성장을 해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이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이걸 자꾸 누가 보여주는데 book 이래. 그러면 자기가 book 했을 때 그걸 건네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단어, 두 단어짜리 문장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 그리고 완전한 문장을 만들고 글을 쓸 수 있다 했을 때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분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영유아 시기에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경이로움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 되겠고요. 초등 저학년 때는 이제 학생들이 좀 갈립니다. 초등 이제 영유 출신이 있을 거고 일반 유치원 출신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해야 될 거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영어를 하루에 5시간씩 쌓아갔던 그런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면 초등 1, 2학년 사이에 따라잡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때는 주 5일 하루 5시간 영어를 하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에 들어오면 주 3일로 줄인다든지 주 5일을 해도 90분 정도로 수업이 작아지면 주 3회 2시간, 2시간 반 하는 아이랑 사실상 학습량이 비슷해질 수도 있고 또 뒤늦게 영어를 시작하긴 했지만 한글이 빠른 아이들, 또 언어가 빠른 아이들은 충분히 캐치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영어는 늦게 시작한 경우는 파닉스라든지 읽기를 빨리 익혀야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깊이 있는 이해와 요게 중요합니다. 직관력을 기르는 시기가 되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문법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규칙에 의지해서 영어를 하게 되면 규칙을 따라서만 문장을 만들게 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있죠. 어떤 단어를 보면 이게 뜻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도 이게 좋은 뜻이다, 나쁜 뜻이다라고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이 객관식 문제를 보면 이유는 설명할 수 없으나 3번이 답인 것 같다. 또 문법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잖아요. 그게 네. 시행착오를 통한 어떤 직관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저학년 시기에는 실수하고 또 틀리고 고쳐가면서 그런 직관력이 먼저 자리 잡고 그게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황에서 문법이 들어가 주는 게 아이가 문법을 유용하게 느낄 것이고요. 또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깨달음도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다양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부터 받아쓰기라든지 좀 공부 같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이제 뭐 내신을 걱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영어를 언어처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쓰는 그 시간의 양에 따라서 어떤 활용 수단으로,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하더라도, 2학년 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어디 가서 연극을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영어로 하는 놀이 또는 그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구사 능력을 유지해 가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 거고요. 문법을 해도 되지만 명시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투부정사다 뭐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규칙대로 이제 말을 하거나 또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조금 더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정문법을 그래도 해주는 게 아이가 글쓰기나 이런 데서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책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런 얇은 책들이 있어요. 영어 책들. 그래서 미국식 또는 미국 학교에서 쓰는 그런 얇은 영어로 된 영어 문법책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나라에서 초등 저학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법책들로 가볍게, 사실 그런 책들 보면 문법 이기보다는 단어 따라쓰기 비중이 오히려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거 공부를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약간 레벨별 코र्스북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 영어에 들어가서는 이제 초등 4학년에서 5, 6학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 실력 차이가 팍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레벨이 탁탁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편중이 심해져요. 사실 우리가 초등 4학년, 5학년 되면 이제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이과로 가려는 아이들은 일찌감치 영재고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영재고 대비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5, 6학년에 특히 올라가는데 영어 레벨이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 일찌감치 문법으로 민다든지 아니면 특히 4, 5학년들 사실 제가 코치님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되게 공감했는데 우리나라 영어 잘하는 4, 5, 6학년들이 학원 다니기 되게 애매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해의 편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편중하지 않고 아이가 받아쓰기 요즘 많이 안 하던데 또 듣기평가 많이 안 하던데 중학교 듣기평가 쉽다던데 라고 하더라도 영어의 어떤 활용 수단과 균형감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4대 영역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잘 챙겨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4, 5학년 되면 4, 5, 6학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활용하는 수단이 굉장히 필요한데 학원을 가도 과외를 해도 사실 중학교를 바라보고 하는 공부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가 영어를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그런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 온라인으로 하는 화상 수업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주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1차는 지금, 네네 1차는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유아기 때 할 거, 저학년 거 할 거 하나하나 제가 좀 꼭지를 준비해 왔는데 그거는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원장님, 네, 네, 그거는 이제 오늘은 인트로만 이렇게 하시고, 네네 예, 오늘은 이제 알겠습니다. 초등고에 대해서 더 많이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이 알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에듀파파79 인스타그램에 우리 원장님이 올려주실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거기 통해서 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또 저희가 기본 강의가, 특히 이제, 지금 어떻게 정리해 주셨냐면, 유아 때는 이거를 그냥 놀이로, 언어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공부하는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초등저와 초등고의 차이는 초등고는 약간 아카데믹 아니 분석적으로 예, 언어 예, 학습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초등 저학년은 영유냐, 인류냐, 즉 유아 때 얼마만큼 영어에 대해서 투자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예, 고등 때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것 중에서 저는 초등학년까지는 학원과 엄마표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특히 3학년, 4학년들이 영어학원에 가서 굳이 그렇게 실력이 업될 만큼을 딱 그 점프되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약간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3, 4학년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스스로 책을 보고 그다음에 엄마가 도와줄 수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특히 독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많이 읽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이때도 쓰는 건 써야 된다. 이때 쓰기를 맞습니다.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은 특히 영역별로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좋습니다. 네. 네, 김희도 원장님이 저희랑 라이크 영어에서 강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거든요. 예, 샤론코치 연구소 온라인 클래스의 거의 시조시죠. 시조시죠. 네, 네네네 네. 그렇게 됐군요.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원장님은 본인부터 이제 중학교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또 돌아와서 또 굉장히 많이 또 많은 학생들을 만나 보시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미래랑 태균이를 키우시면서 또 이제 유아 영어, 초등 영어에 또 관심이 더 많아지셨잖아요. 네네 정말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어떤 강의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초등저에서 초등고 올라갈 때, 점프할 때, 과연 영역별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거잖아요. 예. 근데 네네네 실제로는 이거는 정말 개인차가 많이 나긴 나죠. 물론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대다수가 동의하는 길이 없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음. 우리나라는 중학교의 어떤 평가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도 사실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최대한 챙겨서 제가 올리긴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튼 영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에서 뒤로 갔지만 실제로는 대학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업을 갖거나 전문대학원을 갈 때는 영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되게 간과하시는데요. 그 네. 영어를 우리가 보면 그 뭐 수학이나 이런 것과 상대평가고 막 4%대밖에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5%, 6%를 우리가 말 그대로 보면 100명 중에 5명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1등급이. 네. 네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한 반에 뭐 25명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네 반 중에서 5명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결코 여유로운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근 올라가 보면은 이게 중학교 때나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리 독해 능력이라든지 어법 능력을 갖춰 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없으면 중학교 때 교과서 외우기로 공부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이제 챙겨야 되는지 기반 실력을 초등 고학년 때 그걸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그 강의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그러니까 의미 있을 거예요. 내신과 수능만 봐도 네, 일단 우리나라 공교육의 초대가 3학년부터 영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수준이 미국의 킨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3은 미국의 고3과 비슷하거나 혹은 고3 이후까지의 또 시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미국의 고3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맞습니다. 더 짧은 예. 시간에 더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씩 1등급을 찍어보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3학년 되어서 과연 그 아이들이 계속 유지가 되냐 하면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5%대라는 게 나오는 거겠지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나 1, 2학년 때의 그런 가벼움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네. 5%대를 한 번 더 설명한다면 수능은 기본적으로 국어나 수학 같은 것이 상대평가인데 여기서 네, 상대평가라는 인원을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1등급은 전체 지원자의 4%만 1등급을 주는데 영어는 절대평가라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을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 받는 학생은 5에서 뭐 7 정도, 5%, 네네, 7%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쉬우니까 우리 애들은 그냥 영어 시험만 보면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지금 수능 영어를 풀어봤는데 1등급이 나오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고3은 실제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꼭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 라이크 영어에서, 지금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영문법 특강, 에세이 특강, 그 다음에 유아를 위한 엄마표 영어 유치원, 미래 유아 영어, 그 다음에 글로벌하고 로컬 어디에서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만들자는 글로컬 영어 이 5개 과목을 여러분은 5개 강좌죠. 들을 수 있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제가 원장님한테 요청한 거는 원장님 초등 고학년들이 영어를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제 유아 영어, 초등 저 영어 잊어버릴게요. 이제 초등 네네. 고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어떻게 영어를 할까 했더니 원장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정말 4개 영역별로 나눠 주셨어요. 그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네. 강의에서는 제가 우리가 흔히 4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강의 안에는 이제 이론편이랑 그다음에 실전편 그리고 교재 음. 추천편 이런 게 네. 있습니다. 사실 강연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교재에 궁금해 하시지 하지만 궁금해 하시잖아요. 무슨 책을 제일 중요하죠. 쓰는지를.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협찬 받는 것도 아니고 책 네. 그것도 아닌데 네. 하지만 이게 제일 뜨거운 또 부분이라는 거를 저희가 알아서 네. 네 제가 교재를 거의 한 7, 80권을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희대 원장님이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완전히 퍼주셨던데요? 네, 그래서 그 조합을 해드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0이 네, 나왔고, 이제 초등 고학년 돼서 이제 걔네들을 쉬마라 부른다면, 뭐 이렇게 짝을 지으면 되고, IBT 네, 하는 애들은 어떻게 짝을 지으면 되고, 시험은 뭐 치면 네, 되고, 다 나눠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론편과 심화편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드리면, 사실 이론편은 어떤 거냐 하면, 왜 이때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음,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단어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웬만하면 이제 단어책을 한 권 아예 한 권 정도는 떼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품사를 계속 챙겨서 품사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단어를 챙겨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학원 단어장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살펴보시고 영어랑 단어 뜻 하나씩 뭐 두 개씩 정도만 있는 거면 그 단어 외울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단어책을 외워야 이게 효과 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중학교나 이제 중등 대비를 하는 초등 고학년이 외워야 될 어휘들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이 전치사만 하더라도 on이 있고 above가 있거든요. on은 머리에 네, 붙어 있는 거고 above는 위에 있지만 띄어져 있는 거고 그런 네, 것들을 구분하려면 아이들이 단어들을 제대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소원해지다라는 말을 저 이거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많을 것 같아요. 서먹해지다. 네네, 네, 소원해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이게 요즘에 중2 좀 빠른 학교들은 중2부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도 조금 챙겨 주셔야 되겠고 음, 그리고 영어를 이제 아이의 입장에 맞게 예를 들어서 IBT를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중학교 때 깨닫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가서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공부였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평생. 그래서 그 조합의 아이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제가 거기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원장님 네, 이번에 보니까 네, 진짜 일단은 이제 듣기 하나, 네, 독해 하나, 네, 문법과 쓰기 하나, 그리고 네, 읽기, 말하기를 묶으셨어요. 네, 그러면 네, 읽기랑 독해를 갖다가 분리하신 거죠? 요것부터 네, 먼저. 네. 이렇게. 네네. 독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 부분에 좀 더 제가 초점을 많이 맞춘 거예요. 독보다는 해. 그러니까 해에, 예, 예.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 너무 맹신하지 말고 네. 책 1년에 2권 정도는 직독하는 책을 꼭 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보고 그걸 한글로 바로 번역하는 거. 왜냐하면 해봐라. 예. 네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의 80%가 원서도 일찍 노출되어 있고 또 원어민하고도 빨리 노출이 되고 하니까 어림잡아 이해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아, 정확성, 정밀성이 떨어지는군요. 네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6대3, 뭐 7대3 이런 걸로 보시면 한 60%는 어렴풋이 이해해 나가면서 문제를 맞춰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음, 중학교 뭐 2학년 내신 들어가게 되면 틀리는데 왜 틀렸는지 또는 수업 시간에 맞췄는데 정확하게 왜 맞췄는지 이해를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오답 노트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기는 하는데 전곡을 놓치면서 오답 노트 쓰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사실 네네. 수학은 풀이 과정을 적으면서 이해 과정을 본다 하지만 영어는 번역만 적어도 오답 노트가 해결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음, 아이가 그거를 정확하게 적어내도록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독해 부분에서는 사실 아이가 어떻게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지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춘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컴프레hen션 쪽을 좀 더 정교하게 네네 하자. 그러기 네네 위해서 한 권이나 두 권 정도는 완전 직독, 직해식으로 한번 써보자. 네 아, 맞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하우투네요. 해보는 네네 방법이네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음, 말하기와 읽기에서는 아이가 이제 어떻게 글을 조금 효과적으로 읽어야 될지, 그리고 또 그것을 네. 말하기로 연결할 때 어떤 부분들을 먼저 따서 이제 토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료를 찾는지. 사실 음, 영어의 읽기가 단순히 지문 읽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도표도 있고요. 그림 묘사도 네. 있고요. 사실상 맞습니다. 많은 그런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짚은 부분이 이제 읽기와 말하기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똑같이 듣기, 독해, 문법과 쓰기, 읽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이제 이론편, 실전편, 교재 추천 요렇게 네네. 나눠서 총 12강으로 구성해 주셨죠. 네네. 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뭐가 너무 기뻤냐면, 제가 요즘에 저희 유튜브 멤버십 샤밀리 플러스 샤플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네네. 12년 교육과정. 그 안에 우리가 영어, 초3부터 시작하는 영어가 고3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원장님 해주신 거랑 똑같거든요. 특히 듣기 말하기는 수행평가에서 시각화 자료를 갖고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프도 맞습니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을 그래프처럼 만들 수도 있어야 되는 것들. 예, 이게 보완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아니 원장님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가셨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서로 동의하는 게 같겠죠. 그게 어, 이렇게 해야 아이가 잘한다, 소리 듣는다라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관적으로 사실 우리도 아이들 참 많이 보고 또 이야기를 많이 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 당연시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문제집 위주로 가다 보면은 그런 걸 또 놓치게 네네.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예, 말하기 부분을 그 읽기와 함께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초등 고학년에서 영어 구사 능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는 영어를 어떠한 용도를 갖고 활용하도록 해주는 거. 그게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회화를 한다 그러면 회화의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비가 얼마나 왔다라든지 그런 걸 얘기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냥 전통적인 우리의 이런 독해로 보면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나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서 제일 좀 천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도표 읽기예요. 근데 네, 언어적인 부분으로 보게 된다면 또는 영어를 지속시켜주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만큼 사실 사회생활이나 또 영어 인증시험이나 유용한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도가 부분들을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활용도가. 네,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에세이 한 편을 쓰더라도 아이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아이가 되고요. 네. 사람들이 와 얘는 어떤 게 이런 걸 알지라는 이제 말을 한 번씩 듣게 되면 그때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배워서 하는 영어랑 네이티브들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쓰는 거랑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맞습니다. 후자 쪽으로 가야지 글로벌한 영어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원장님이 이번에 9월에 새로 오픈하는 우리 초등고 예 이렇게 예, 영역별 예, 영학습법을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수행평가는 완전히 퍼펙트하다. 네네. 이거 수행평가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마어마하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엄마표로 하는 사람 아니면 동네 영어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영어 시험지, 지필 시험만 그렇게 대비해주는 학원에 다니면 우리 애들은 결국 중1 때 수행평가도 안 되고 결국 어차피 나가서 실용적인 영어를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위험한 거를 왜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지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면이. 음, 그게 부모 세대 분들, 그러니까 저도 그 세대지만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였던 세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들어오는 시대가 또 평가가 다르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사실 제가 이번 강의를 만들 때는 정말 깊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아, IB 수업이라든지 IB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제법 뿌리가 이제 박히고 있어서 IB를 지지하는 교육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되고 또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또 한 가지는 자기 학교에서만 모든 수업을 듣는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거점 학교. 네. 네네. 그리고 외고가 없어지는데 대다수의 외고들은 IB 학교로 바뀌는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러한 교육의 선택지들이 확장이 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예 상위권 아이들을 보면 상당히 유연하게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 학원에서 지금 수업하는 이제 학생 중에는 정말 국보급 인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막 상 받고 하는 애인데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써야지만 이런 대회도 출전이 가능하고 또 이런 발표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런 것을 아이가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자기가 과학계의 스타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릴 때 아이돌 생각하는 것처럼 네. 어린아이들의 꿈이 아이돌 유튜버만 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아니죠. 네, 아이들, 요즘 영특한 아이들 보면 유명한 과학자들도 유튜버 하거든요. 그럼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유튜버인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도 일찌감치 이제 영어를 해야 되겠다. 영어 말하는 거나 네. 내가 도표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게 거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예, 엄마 세대,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엄마, 아빠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다른 게,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령 인구가 워낙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네네. 일단 물리적인 환경은 그대로 있는 상태였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개별적 맞춤식 수업, 거기다가 진로까지 연결되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고교학점제거든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예전처럼 판서식으로 하고 지필고사를 시험 보는 걸 넘어서서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서로 같이 상호작용으로 공부한다는 게 아이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큰 틀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교학점제 아이비가 별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그냥 교육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등 고학년 때 영어를 배우듯 이런 식으로 배우면 여러분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나중에 뭐 유학을 가든다 아니면 한국에서 뭐 정말 글로벌한 회사에 들어간다 했을 때 영어로 손해보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뭘 고민하냐면 당장 중학교 2학년 영어 내신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대치동의 영어시험, 수성구의 영어시험, 그리고 그 외의 영어시험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 동네 영어시험에만 만족할 건가?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실 제가 누가 제 인스타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들을 좀 더 이렇게 막 여기저기도 좀 올리고 하면 어떨까 했는데 맞아. 클래스 사실 101 나왔죠. 네네네. 네네. 봤어요, 근데 저도.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사실 강의하는 사람들도 생각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사실 코치님 말씀하시는 것들에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제일 큰 게 영어를 단순히 학교에서 성적 잘 받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평생의 어떤 동반자이고 또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활용하라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네.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모두가 사실 그런 얘기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영어 선생님들 또 뭐 인강에서 유명한 선생님들 또 일반 그런 영어 선생님들 다 얘기하는 게 영어 문법이나 내신 공부는 천천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문법을 들어가면 아이가 문장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그 틀을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만 알면 결국 그 틀 없이는 문장을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네. 패턴이 안에서만 돼버리죠. 네. 네네 말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AI 되면 AI가 문법 체크 못 할 거냐? 이거 80%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아주 하죠. 편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네네. 2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미 그런 실험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학생 한 명 한 명 손에 노트북 쥐어주고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조금 우리가 더 확장해서 보면 그거예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배워라 라고만 말하던 학교가 너 뭐 배우고 싶니? 라고 네. 물어보는 학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자신이 배우고 싶은 거, 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거,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거를 소화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점점 더 글로벌 시대로 가는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활동을 할 거면 영어가 얼마나 큰 기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샤론 코치에서 제가 하는 강의도 또 샤론 코치님도 추가하시는 게 그게 일치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단순히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성적, 사실 그거 걱정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문제, 내신 문제 책 이런 걸로만 매달려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요. 근데 그럼요. 중학교 그 90점만 있는, 네, 되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해소가 되려면 좀 더 넓은 틀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거고, 그런 늘 얘기하시잖아요. 엄마들도 공부해야 된다고, 아빠들도 네. 공부해야 된다고. 그런 거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중학교 시험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치동이나 아니면 대구 수성구의 문제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어디에 목표로 둬야 할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 내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네. 이거를 초등 저학년부터 그런데 문법 이런데 한국식 문법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진짜 영어를 배워야 시기를 놓치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라이크 영어 강의는요. 샤론 코치 연구소 샤론 코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9월 1일부터 모집하고 19일 날 개강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세히 공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토플 점수를 따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죠? 네네네.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공부하다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을까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는 특히 제가 이번에 그 샤론 코치 초등고 행복사전을 만들면서 제가 특히 과목학습법이 들어가는데 더 디테일하게 영어 파트는 라이크 영어한테 부탁을 한 거고 수학은 이제 윤기은 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책도 같이 쓰잖아요, 원장님. 네네네네. 네, 책이 같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과목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정말 유명한 명강사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는 정말 배심 있게 하자. 좀 크게 하자.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너무 초조하지 말자. 그럼 애 망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그 강의 자료 주신 게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거 좀 혹시 프린트 좀 하셨나요? 아니면 말로 하실래요? 말로 말로 하실래요?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거는 보여드리기보다는 이제 네네, 얘기해 강의를 주세요. 통해서 그러면, 보십시오. 네, 네네. 듣기, 독해, 문법과 쓰기, 읽기, 말하기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만 살짝 좀 미니 강의식으로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듣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지금 고학년들 그리고 앞으로 고학년이 될 이제 학부모님들을 동시에 제가 수용을 하려 했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학생과 그 이전부터 영어를 굉장히 다뤄온 학생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는 영유 나왔는데 이제 3학년 되니까 할 게 없다. 영어 유치원 방과후도 이제 끝이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대한 어떤 답변도 될 것이고 조금 급한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답변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 안에서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책의 조합이나 아이의 실력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받아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되고 수준 높은 아이들은 무엇으로 듣기를 평가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학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공부하는 어떤 습관을 자신의 몸에 배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해설진을 보는 습관은 있는지 또 이때까지 엄마나 아빠가 챙겨줬던 루틴을 스스로 이제 자기가 해서 그 언젠가부터는 엄마보다 더 늦게 자는 날, 아빠보다 늦게 자는 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그럼요. 현실이고 그러면 그때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챙겨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게 두 번째 독해 강의 될 겁니다. 독해 네. 강의가 그리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 놨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쓰기와 문법은 그 사실 쓰기에 대한
이 부분은 서술형과 에세이로 저희가 나누어 놨어요. 서술형은 이제 우리나라 시험에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초급 쓰기를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썼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섰으면 어떻게 설득과 이제 올바른 묘사 설명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지, 자기의 영어를 이제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도 네. 이론 실전 교재가 있으니까 에세이 교재는 고르기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챙기면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적어 두었고요. 독해와 이제 쓰기에 있어서는 상위권, 정말 특상위권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좀 미래 교육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라는 것도 해두었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부분들은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기와 말하기는 이 어떻게 아이가, 사실 진짜 그런가요? 이거 제가 잠깐 여쭤봐야 되겠는데 진짜 중2, 중1 되면 남자애들 여자애들 말 안 하나요? 엄마랑만 말을 안 해요. 엄마랑만. 아빠랑은 얘기를 하고요. 아니요, 아니, 부모랑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얘네들한테 시선은 어른들이 꼰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이 아이를 동등하게 대해준다면 말 정말 잘해요. 그래서 말이 많아졌다가 때와 네네. 장소를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입 한번 열면요, 깜짝 놀라요.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말 안 하지 않는다. 걔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나이가 됐을 때 영어 한번 시켜보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원장님. 저 많이 네, 했잖아요, 그래요? 아이들이랑요. 네네네. 예, 아이들이랑요. 저는 언제 영어 많이 했냐면요. 저는 네네. 아이들이랑 계속 어릴 때부터 비디오를 많이 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중학교 때도 봤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중학교도 이제 보면 보통 애들은 엄마를 위해서 자막을 열어주긴 하지만 애들은 그냥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못 알아들으면요, 이거 잘 모르겠어 이러면요, 정말 신나서 알려줘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신나서. 예, 그럼 저는 사실 몰랐고, 왜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 사람, 저 변호사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판결의 의미가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요, 신나서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들의 그 지적인 그 자만심,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말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그거는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영어 잘한다. 맞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네, 그래서 그 말하기와 읽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제 이런 말하기를 계속 유지해 갈까? 또 네, 어떤 책과 어떤 토론과 또 어떠한 방식이 유지되어야, 사실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한편으로 좀 가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내신의 눈에 불을 켜게 되면 그런 학원도 저는 사실 좀 비난하는 편입니다. 영어 학원이라고 간판 붙여놓고 5, 6학년 때부터 원어민 빼버리는 학원들이 있어요. 내신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있어요.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고, 오히려 앞으로나 사실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럼요. 네, 말할 수 있다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게 그 중학교 가면 그런 아이들이 수행으로 요즘에 UCC 만들기 아직도 합니다. 유튜브로 네. 영상 만들긴 하는데 입국 다물고 난 쓰기만 할게 이런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네, 다 말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마지못해서 말하는데 이 예뻤던 바람이 없어지는 거. 정말 네. 속상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챙겨서 이제 적어 두었습니다. 근데 저는 초등으로 본다면 초등 중에서 제일 영어학원 보내기 애매한 애들이 3, 4학년이거든요. 네네. 3, 4학년은 약간 영어 학원비가 아깝다고 느껴질 정도의 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는 뭔가 고민을 할 수도 없고 중학교 대비를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때는 진짜 중요한 시기가 리딩 컴프레hen션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때는 정말 많이 읽고 자기가 컴프레hen션 그 코र्스북 풀어보고 써보고 이 두 가지만 해고 그때 리딩을 그냥 읽으니까 그냥 원서 같은 것들은 정말 영어 실력, 잠재된 영어 실력이 3, 4에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네네.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얻으시는데 질문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해도 들을 수 있나요? 사실은 원장님이 레벨을 되게 섬세하게 나눠 놓으셨죠. 스타트점을요. 네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돼요. 뭐 읽을 레벨, 들어도 돼요.
들어도 돼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들으면 더 좋고요. 사실 이건 우리는 항상 엄마 강의잖아요. 근데 네네. 아이랑 같이 들으면 굉장히 좋죠. 네네. 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그 책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아이들이 아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나올 거고요. 주변에서 음, 구하기 쉬운 책들이고 또 왜 그러한 책들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거듭 네. 적어 두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애들 3, 4학년 때 영화관 안 보냈어요. 집에서 네네. 제가 교보 가서 콜스북 사다가 같이 가서 물론 골랐지만 그거 풀고 그다음에 온갖 그 중고 예, 책들 사다가 읽고 그다음에 영화 비디오를 시컷 보고 다 된 거야. 네 가지 영역. 근데 저 뭐를 시켰냐면요. 저는 그 당시는 원장님 제가 우리 그 지금 둘째가 29이잖아요. 걔가 네네. 초등학교 때 대치동에 원어민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네네. 근데 저는 그 시기에 원어민 구해서 에세이 시켰어요. 맞아요. 3, 4학년 때. 그랬죠. 네네. 그게 너무너무 도움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공부에. 네. 맞습니다. 그래, 쓰기 시켜야 돼, 쓰기. 제가 왜 그전에 왜 우리 유아부터 연필 잡을 수 있으면 아니면 소금해서라도 쓰자라고 우리 에세이 특강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정말 명강이었죠. 근데 엄마표로 하는 분들은 일단 겁을 먹으니까. 네. 자, 우리 에세이 좀 얘기해 주세요. 에세이 어떻게 쓰는 거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단 아이가 고학년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쓰기 부분에 있어서 아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문장이나 자신의 어떤 말들을 익혀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놨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 책들이 굉장히 잘 나와서 그렇죠. 일단 서술형처럼 이제 문장 배열이나 이런 걸로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서서히 아이가 문장 구조를 익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에세이를 쓴다든지 또 에세이도 요즘에는 그 한 올 먼저 띄워주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음, 네, 어떻게 이제 써야 될지 그런 거를 얘기를 자,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그 여기서 이제 쓰기가 또 한 가지가 이제 뭐가 있냐 하면 보통 우리가 에세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했던 게 이제 토플식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런 긴 거를 네. 생각하는데 다양한 글쓰기 형태들을 소화하고 또 그것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챙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에세이 교육에, 글 쓰는 교육에 대해서 제일 그 방해 요인이, 영유 3년 차에 한 바닥 쓰기, 네, 두 바닥 쓰기. 그게 네네네. 우리 애들을 영어 쓰기를 망친다. 패턴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단어만 바꿔서 쓰잖아요. 그게 무슨 글이야. 그게 무슨 글. 근데 엄마들은 본인들은 그걸 그만큼도 못 쓰니까 너무 흐뭇해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애들이 안 쓰잖아요. 이제부터 노동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혹시 엄마랑 카톡을 주고받으면 영어로 카톡을 한번 주고받아봐라. 간단하게. 괜찮지 않아요? 좋죠. 좋죠. 네. 그러니까 소소한 것에서부터 아이가 영어를 활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와 이 소통의 매개물이라는 거를 소통을 위한 거라는 거를 아이가 일찌감치 그걸 깨닫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네. 중요합니다. 네. 네네. 저는 그거를 한글을 싫어하는 애들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이가 한글을 배우기 싫어해요. 이랬을 때 저는 아이가 엄마한테 요구하는 거를 문자나 카톡으로 하라 그래라. 한글로 써라. 왜 필요해야 되거든. 필요해야지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영어 네네. 쓰기도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아이한테 왜 네가 영어로 쓰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느낄까요? 아이가 자신의 어떤 표현을 위해서 이게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쓰기 할 때에 사실 재미있게 좀 시작을 해주는 경우가 되게 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앞에 이제 샤론 코치 강연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달을 한다든지 만화를 네, 그린다라든지 사실 재미있는 그런 접근법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이게 자기 표현이라는 걸 가르쳐 주면 어린 음, 나이 때부터 아이가 적극적으로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실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무거운 주제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이다운 주제로 이거를 해서 네가 네 표현하고
또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 이 단어를 썼는지 단어 가지고 장난치게 해주는 그런 범위도 조금 준다면, 여지도 준다면 네. 쓰기가 사실 재미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이들 가르칠 때 쓰기를 일단은 그 게임이요. 컴퓨터 게임. 네네. 컴퓨터 게임인데 이게 영어로 돼 있죠. 예. 네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정말 점프 스타트 이런 거 엄청 시켰었거든요. 일본에서 막 사다가 시키고 막 이랬었는데 애들이 영어로 명령어를 먼저 쓰면서 쓰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재미있게 또 힘을 가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자기 아이템한테 왜 코딩도 똑같잖아요. 왜 우리 그 전에 코딩 마우스 이거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똑같죠. 예. 뭐 두 칸 가. 뭐 오른쪽으로 돌아.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니까 애들이 쓰는 거에 거부 반응이 없더라. 근데 자꾸 맞습니다. 한바닥 쓰라 그러고 생각하라 그러고 네 의견은 뭐라 이러고 어른도 싫잖아. 우리가 그런 거 시키면. 그래서 쓰기에 부담을 갖지 말자. 그래서 SAT 강을 하고 엄마들이 원장님이 한 그 가이드대로 써서 아이들이 막 몇 줄 써서 신나는 거를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여기에서 쓰기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겠죠? 여기에서 네네. 우리 초등 고학년 수준은? 네.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 수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수준에서 이제 키워나가야 할 이제 영어를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 그리고 네. 상위 케이스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정말 긴 글과 그리고 또 이제 딱 내신 수준의 그 정도 글까지도 다 챙겨놔서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글쓰기 네. 주제들도 또는 글쓰기 형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형 수능은 결국은 서술형 답을 요구할 거거든요. 이제 네네. 오지선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한 줄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세 줄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영어로 쓰기를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어도 잘 쓴다는 얘기거든요. 사고를 논리적으로 보여주면서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이.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영어로 쓰는 거에 너무 익숙하자. 그래야지 한국어로도 잘 쓰고, 또 이런 걸 서술형을 잘해야지 결국 수학 서술형 문제도 잘 풀죠. 이게 다 맞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죠. 연결고리가. 예. 실사이드 님이요. 정말 궁금해요. 초5 아이 원어민은 4가지 영역을 잘한다고 하는데 정평 결과는 안 될까? 정평 결과가 무슨 말이에요? 정규 평가인가요? 글쎄요. 이거는 어디요? 잘 모르겠어요. 정규평가, 학원 정규평가가 안 되나 보죠? 레벨업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거는 뭐 학원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점수라든가 어떤 위크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메이 앤드 레온인가요? 메이 앤 드레온인가요? 이름 너무 어렵다. 메이. 그렇죠. 네네. 초사 토플 주니어 준비한 학생도 들으면 될까요? 애매한 학년이 분명,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학생들의 컨디션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라, 마라, 추천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론 코치 블로그에 들어가면 원장님 강의의 소개 글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1대1 게시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 상태를 올리시면 강의를 추천해 드리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메이 앤 라온이래요. 메이 앤 라온. 아이들 이름인가 봐. 이름인가 봐. 네네네네. 자, 딜리님 거 한번 볼까요? 한국어로 글쓰기 잘하면 영문 쓰기가 빨리 늘까요? 영어를 이제 본격 시작하는 초5라 걱정이 많습니다. 초5인데 영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나 봐요. 예. 네네. 그래도 4가지 영역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영어의 균형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 때는 이 균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자극점이라든지 중요시 다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영역 챙겨서 해줘야 되고요. 국어를 잘한다면은 어휘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어떤 재치라든지 이해가 응용이 빠를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제가 순서를 항상 국어를 먼저 하고, 영어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다라고 제가 과목의 우선순위를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를 잘한다는 얘기는 국어 전에 독서가 많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독서에서 독해로 점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좀 영어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떤 분이요? 와우님이요. 08년도에 라이크에서 SAT를 했었대요. 아, 그런데 네네. 지금은 대치에서 강의하는 엄마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 라이크에서 SAT를 배우고 지금 대치의 영어 강사가 되셨나 아, 봐요. 근데 네네네. 원장님이 네. 하나도 안 변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와우, 메시지 좋은데요? 보내봐야겠네요. 네네. 네, 너무 재밌는데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저희가, 예, 재방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코치님이 정말 최고의 맹모라고,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쓰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저는 영어 명령어부터 먼저 하라 그랬다. 예, 그래서 뭐 써도 되고 타이핑 해도 되고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죠. 예, 괜찮습니다. 예. 동네 영어학원이 자꾸 내신하는 거는요, 원장님이 말하는 영어, 쓰는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거 솔직하지 않아요? 우리 내부의 맞습니다. 정보 아닐까요? 그거 좀 얘기해 아니, 볼까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증 점수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때 사실 네 가지 영역이 다 되는 곳들은 토플을 했고요. 그게 안 되는 곳들은 탭스를 했고요. 네. 탭스는 말하기 쓰기가 없고 오직 독해니까 수능 독해나 성문 종합 같은 그런 지문 보고 계속 번역하고 독해하고 한 문장 풀이하고 그것만 해도 됐었으니까 내신 위주로 간다 했을 때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편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크게 보고 넓게 본다면은 학교 성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거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편중되는 영어로는 그게 부족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분명히 듣기가 쉬울 겁니다. 초등학생으로 중학교 1, 2, 3학년 중학 듣기 평가 풀어보면 다 쉽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면 듣기 틀린 아이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해요. 나옵니다. 네, 네. 특히 듣기에는 그렇게, 또 집중력이 약한 애들. 네네네. 네네. 산만한 애들. 네. 네네. 그러니까 그 4대 영역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게 그것의 성인병하고 똑같아요. 그것의 징후는 고등학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때 잘 키워서 중학교 때까지 유지를 하고 고등학교 때 그것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될 거니까는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내신이나 또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 부분만 보기보다는 모든 균형 있게 골고루 챙기는 거. 그게 제가 조금 영양분이고 극단적으로 네네. 말씀드린다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영어학원을 주3회 간다. 이 아이는 수능 점수 안 나와요. 네. 예.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영어는요, 안 다닙니다,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수학 많고요. 이과는 과학까지 많이 해야 되고, 국어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생이 주3회 수학, 주3회 영어, 일요일 국어,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 탐구, 얘는 수능 점수 안 나온다. 명문대 못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영어는 미리 해서 영어에 대해 사교육의 비중을 줄여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이미 IBT 120점 만점 중에서 90점만 넘는다면 그 정도로만 골고루 실력을 갖춘다면 솔직히 수능은 그냥 연습하고 봐도 점수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비중을 줄여야지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안타까운 현상이 네.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SHI 신양님은 만 5세 여아는요, 이 강의 말고요, 오히려 저는 우리 라이크 SAT 강 들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네네네. 이 강의 좀 어려우니까, 예, 그건 하지 마시고요. 예, 오히려 SAT 강은 유아부터 쓰기를 정말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물론 내용 어렵죠, 그것도. 뒷부분은 어렵잖아요. 예. 네네네네. 예,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하는 거다. 지금, 원희맘님이 초사 영문 쓰기로 좋아하는 문장 필사가 어떠냐, 이런 질문을 의외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필사하라고.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필사가 그렇게 효과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고학년이 되었는데 필사하는 거는 그냥
글씨체 예쁘게 고치는 거,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고요. 차라리 이제 끝에 가서 몇 문장 드러내고 네가 새로운 그런 결말을 써보라라든지 어떻게든 창의적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어휘로 그 글씨계가 이루어져야지 베껴 쓴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성현들의 말씀 백쪽 베껴 쓴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다 정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멋진 에세이들 100편 그대로 따라 쓴다고 해서 그게 몸에 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분이 유튜브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버죠. 유목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냥 자기 멋에 지금 2022년도 교육 아니면 미래 교육에 관심 없이 내가 그렇게 공부했어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라고. 이게 영어가 늡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나와요. 저는 왜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 하는데 이제 짐작은 가지만 이건 아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 문장이라든가 어떤 문장을 보고 내가 아예 통째로 외워서 내가 급할 때 쓸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왜 이거는 문법적으로 거의 정형화된 글들이니까 좋은 글이죠. 예. 네네. 근데 그냥 누가 자기 에세이를 영어로 썼다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을 받은 작품이다. 쓰기도 어렵고 쓰는 것도 힘들고 저는 좀 그렇죠. 네네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여러분들.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초6 남아와 함께 영학습 하이라이트 함께 드리면 괜찮을까요? 예,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네네. 3학년부터 권합니다. 3, 4, 5, 6 다 좋을 거고, 중1도 괜찮을 것이다. 중1. 특히 왜냐하면 아이에 따라 늦게 시작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늦게. 네, 괜찮죠. 예. 원장님, 만일에 정말 초3 때 대구 좀 수성구에 계시는데, 초3 앞두고 2학년 겨울방학에 영어를 처음 배운 애들도 학원에 오나요? 많지는 않아요. 수성구에는 사실. 그러니까 정말 간간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학원보다는 영어를 3학년 때 처음 시작한다면은 보통 교습소로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되죠, 아무래도. 아, 그렇지. 여기는 겁나서 못 오지. 어학원이니까. 그냥 네네. 공부방 형태나 아니면 종합의 영어 파트 네네네. 있는데, 그런 데 가는구나. 그럼 진짜 한국식으로 영어 배우게 되잖아요. 맞죠? 네네. 그건 아닌데. 그 사실 늦지 않은 건데. 3학년 때도 네. 나는 어학원에서 하면서 백업 받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 학원이라는 곳이 또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년 차도 요즘에는 그래도 학교에서도 인원이 작아졌던 것처럼 학원에서도 학년의 터울이 최대한 좁혀진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인원 수도 점점 더 학교가 20명 뭐 15명 이러는 데도 있으니까 학원은 그거보다 더 작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그러한 추세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어려운 게죠. 아무래도. 그쵸. 네. 그래서 엄마들이 뭐 어떤 그 교육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엄마의 소신, 엄마의 철학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 과목, 이 배우는 걸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자. 내가 나한테 취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뺏지는 말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미래를 맞습니다. 대비해줘야 되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요, 특히 선진 학문을 했을 때 자격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려면 영어 성적을 내야 돼요. 왜?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근데 네네. 성적을 못 내면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뭐 스코어가 내가 얘보다 5점이 높아서 내가 붙어 이런 건 아니죠. 기본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는?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를. 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하셨던 게 이 정보력이 그러니까 신념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또 교육 과정이나 평가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그래도 이 12년 동안 학교 다니는 과정 중에서 영어가 최소한 뭐 8, 9년 아이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잘한다라고 느끼면서 공부할까라는 거는 사실 평가 기준에 어느 정도는 맞춰가 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배성기 작가님하고 하는 뉴스 프로그램. 네, 에듀뉴스요. 뉴스. 네.
그것만 꾸준히 보셔도 사실 네. 큰 흐름이 어떻게 간다라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 그래서 괜찮죠, 원장님? 네네네. 그 코너요. 네. 저도 되게 그래서 재밌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이제 끼고 계셔야 사실 그리고 네. 정확한 정보를 실용적으로 또 풀이를 해주시니까 그런 것도 챙겨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샤론코치 TV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거 노트하면서 전 보시라고 권하고요. 영유 출신 리딩 성적이 좋은 초1 학생은 무슨 강의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 친구는 일단은 엄마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글로컬 영어를 먼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네. 예. 그리고 아마 영유를 몇 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리딩이 좋다는 얘기는 반대로 쓰기가 약간 약하다는 뜻도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AT 강을 들어도 참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7살짜리는 원장님 학원에서는 안 받지 않나? 7살 있어요, 수업이? 저 4살부터 있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이때네요. 에듀파파 79로 예, 들어가서 DM으로 예, 하세요. 우리 그럼 이거 네네. 하나 더 질문할까요? 영어 집중 듣기 CD를 틀어놓고 집중 듣기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집중 듣기라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소리 내서 읽지 않아도 집중해서 글을 보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낭독하는 효과가 나고 기억이라든지 이해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듣기를 정말 아이가 지그시 해야 돼요. 근데 고학년에 왔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는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있는 아이들은 오디오북 읽는 게 재미는 있으나 자기가 읽는 속도보다 느리면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속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아이들이 책 읽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낭독하면 이 숙제 끝내는데 시간이 2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미로 하는 부분들은 집중 듣기가 유지가 되겠지만 이게 공부를 위해서 집중 듣기는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고학년이 왔을 때는 차라리 경시 듣기 문제 푸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좀 바뀌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 재미와 실용을 위한 영어 공부와 성적을 위한 공부를 조금 구분해서 봤을 때는 집중 듣기를 그래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공부라는 거는 학이 있고 습이 있고 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은 네네. 인풋이고요. 예, 습은 약간 프랙티스예요.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용은 유지 써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집중으로 듣는다 우리가 노래를 잘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여기서는 어렵죠. 음을 올리더라, 여기서는 음을 내리더라, 여기서는 숨을 쉬더라. 그런 이론적인 걸 듣는다고 내가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영어 학습의 많은 그 도구 중에 하나가 집중 듣기, 흘려 듣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만 한다고 영어를 잘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 노래 막 들으면 내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를 수 있나요? 왜 이 간단한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는지 제가 안타까워요. 그냥 한 파트다. 그리고 네네. 이래서 따라 읽기, 낭송도 막 한다고 내가 영어 잘하게 돼요? 그냥 그 패턴을 외우겠죠. 근데 내가 말을 한다는 건 상황에 따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지금과 같은 똑같은 컨디션을 유지해 주나요?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왜 조금만 생각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생각을 안 하나? 저희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버지께서 질문하겠죠? 저희 예,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러니까 강의 많이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예, 강연하시면 예. 옛날에 그 황수관 그 박사라고 있었어요. 아, 네, 그 아시죠? 개con관 그 박사님하고 저희 아버지가 전국 이제 강연을 도셨는데 예, 그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이게 그 잠깐 도움되는 게 평생 도움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심하셔야 네.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아, 하나가 계속 이제 앵무새처럼 말하거나 아니면 따라 쓰거나 하는 건데 예, 그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영 선생이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야지 물 밖에서 자기 수영하는 것만 보고 있으라 하면 아이들 수영 언제 느냐고. 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범 예시를 보는 거 그 자체는 한 번 정도 따라하는 거 그 자체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 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책 속에 있는 저자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럼 네네. 나도 듣기만 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말해보아야지. 나도 써봐야지. 그렇죠. 내게 네네. 제일 중요하죠. 특히 이제는 이제 학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자기 목소리. 이게 아이비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네네. 식으로 우리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남 따라하기 AI가 더 잘해요. 인건 비싼 AI가. 우리 안 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영어를 안 하고 중국어만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한때 정말 많았어요. 제가 얘기했죠. 식당에 가봐라. 원어민들이 천지다. 이모들 다 중국어 원어민들이다. 우리가 영어 못하고 중국어만 잘하면 뭐 할 거냐. 예, 예. 그리고 일단 우리가 노동 단가가 너무 우리가 원하는 단가 안 주잖아요. 중국어만 잘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서 여러분이 고민 한번 해보라. 자, 우리 여기 윤솔님 거 한번 혹시 보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네. 네. 라이크 영어 온라인 수업에 늘 관심 있는 초일 엄마입니다. 여태까지 엄마표로 영어 하다가 리딩과 스피킹 때문에 어학원을 6개월째 다니고 있어요. 리딩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한국어만큼 못하는 걸 너무 아쉬워하고 부끄러워해서 스피킹이 생각보다 늘지 않습니다. 영유는 안 다녔는데 추천해 줄 수업이 있을까요? 초1이에요. 예, 이번에 우리 오픈하는 강의 중에서 예, 초일인데 엄마표로 했거든요. 미래의 유아 영어 어떨까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거기에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교육을 어떻게 좀 더 아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챙기는 그런 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네, 있어서 도움 될 겁니다. 여기에서 네, 한 가지, 근데 이제 코멘트 주셔서 제가 살짝 답변을 드린다면, 네,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사실 한국말로 하려 그래도 조금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네,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네, 싶은 표현을 한국어로 이제 못한다 하는 거는 사실 표현이나 어휘나 이게 인풋이 더 필요해서 그럴 것 같아요. 영유를 다니지 않았고 엄마 인풋으로 한다면 사실 엄마표로 하는데 시간이 막 5시간씩, 6시간씩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휘량을 확장시켜 주시거나 조금 시간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강의는 이제 미래 영어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초일이라고 뭐 미래 유아 제목에 유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훨씬 더. 그리고 영어는요. 내 아이의 학년하고 영어 레벨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맞습니다. 시작할 때 어떻게 투자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교재 살 때 여러분이 자꾸 콜스북 살 때도 킨더인지 그레이드 1인지에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내 아이가 봤을 때 75% 정도 알아. 재밌게 할 수 있어. 그 교재가 제일 좋은 교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 내 아이 레벨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실력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중요하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This is fun님이요. 저의 영어 교육은 오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 같다고 김희도 원장님 이렇게 막 극찬을 하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네, 미래 유아 영어 보시고요. 이게 지금 너띵 케이티님이 코치님 아까 질문 드렸는데 막내가 깨서 못 들었어요. 초2고요. 파닉스 진행하는 아주 평범한 남아입니다. 엄마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느 강의 추천하나요? 그러면 엄마표 영어 유치원이 좋죠. 그렇죠?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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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표 영어 유치원, 예, 우리, 라이크 영어에 있습니다. 베스트 강의입니다. 예, 그거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고, 그거 끝나면 나중에 미래 유아 영어,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네네. 듣습니다. 네. 우리 윤 시스터님이요. 초2이고요. 방과후로 파닉스 쌍자음을 하고 있어요. 복습 예습 안에서 부족합니다. 이런 수준도 수업이 개설되어 있나요? 혹시 저희 아이 많이 늦은 건가요?
이 친구도 엄마표 영어 유치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엄마가 네네. 듣는 강의로는 글로컬 영어를 두 개를 동시에 들으시며, 오히려 큰 방향도 보고, 거시로 보고, 미시로 기본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네. 초2가 다른 아이랑 비교하면 늦은 것 같지만, 우리 아이 기준하면 안 늦은 거죠? 교육과정 시작도 맞습니다. 안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우리나라 교육 인플레이션이라 하잖아요. 교육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또 한편 따라잡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도 제가 거듭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좋은 방법들도 많고 또 초반 때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학습지 3년 한 거 초등학교 되면 1년 만에 다 따라잡는다. 뭐 2년 만에 다 따라잡는다. 그런 것처럼 아이가 성숙하고 한국어 기반이 딱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수용해서 잘 성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안 늦으셨어요. 전혀 안 네네. 늦었어요. 그레이스님 초고 영어 강의 에세이, 네, 에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쓰기 네네. 강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음, 샌디님이 김희도 원장님 바칼로레아, 그럼 원장님의 네네. 온라인 강의의 브랜드가 바칼로레아예요? 네네네. 아니면, 맞아요? 네네네. 그게 브랜드가? 네, 바칼로레아 온라인이라는 게 저희 이름이에요. 공식. 나는 바칼로레아 수업의 수업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브랜드구나. 네네네네. 네네네. 바칼로레아가. 그럼 거기에도 영역별로 다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영어 에세이랑 그다음에 이제 독해 토론 그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는. 네. 디베이트랑 에세이랑. 네네. 그렇구나. 예. 원장님이 모두 해주시는 건 아니겠죠. 다른 강사들도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주 강의는 제가 다 하고요. 그리고 네. 토론하는 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이제 학생들을 갈라서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끼리 이제 토론을 또 소그룹 아, 수업이라는 것도 있고 전체 수업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원장님이 여러분 수면 언제 주무시냐 물어보는데 여러분 원장님이 휴먼이 아니에요. AI예요. 잠 안 자도 돼요. 그렇죠. 네, 거의 안 잡니다. 당신은 로봇입니까? 왜 이거 우리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가끔 네네. 사이트 들어가면 로봇이라고 체크하시죠?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놀랍게도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아니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걸 사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뭐요? 뭐냐 하면 숙면하기 전에 이렇게 예, 이제 불이 나와가지고 예, 이거를 켜놓으면 왜 햇볕 받는 것처럼 예, 잠이 깨기도 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좀 켜두면 왜 불 꺼놓고 잠 잘 예. 안 올 때 이거 켜두면 이렇게 아, 숙면도 되고 그래서 좋다 그래서 이걸 사고 수면 패턴에 대한 설문을 하나 해봤는데 예. 진짜 로봇 같은 삶을 산다고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그쵸? 굉장히 예. 뜨끔했습니다. 나는 김희도 원장님을 로봇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예. 써니님이 4살부터 영유 졸업했대요. 초3이래요. 무슨 강의 들을까? 이번에 이거 들으세요. 예. 네네. 초등고 영어, 예, 학습 들으시면 됩니다. 원장님 목소리가 좀 작다고요? 예, 원장님 왜 아, 작을까요? 출세가 리스닝은 매우 좋고요. 스피킹은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고 리딩은 AR 2점 초반인데 리딩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직 쓰기는 하지 않고요. SAT 강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네. 네, 그리고 에세이하고 아니면 미래 유아 영어. 맞습니다. 그리고 네, 리딩이 2점까지 왔으면 쓰기 음, 기반을 해주시는 게 아이가 네, 골고루 잘 큽니다. 그리고 네. 쓰기를 안 해주시면 높은 레벨의 문장들을 아이가 잘라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4가지 영역의 밸런스가 맞아야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지 너무 갭이 크면 전체적 실력이 떨어져요. 하향 맞습니다.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영어는. 그래서 같이 올리는 거다. 같이. 아시겠죠? 네. 샤론 코치님은 정답만 말씀하신대요. 제가 원장님 실제로는 되게 좀 웃기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저 약간 개그우먼인데 너무 웃기다. 디시퍼님이 지금 초2인데 3년 동안 영어 영상을 노출해서 영화를 잘 본대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느껴져서 요즘 시중에 엄마표 영어 학원이 많던데 엄마표 영어 학원이라는 학원이 있어요, 원장님? 그게 이제 난 엄마표 듣보잡인데요. 영어에서
엄마표 영어에서 강조하는 그러한 루틴으로 왜 잠수표 네. 읽기하고 뭐 그런 작은 학원들이 있어요. 요즘에. 아, 저라면 네네. 이런 데 안 보낼 것 같은데요. 그냥, 예, 네네. 어학원 보낼 것 같은데요. 어쩜 얘 영어 잘하는데 가가지고, 거기 수준이 좀 얘보다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발전해야 되는데. 자기 주도가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어, 이게 우리가 이제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으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은 별을 보더라도 항상 발은 땅을 딛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평가가 어떤지를 알고 있으면서 사실 아이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성장도 추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엄마표 영어를 학원에서 한다라는 게 그래서 단기간에 뭐 잠깐 아주 어릴 때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 정도 실력 되고 또 영어 영상 충분히 이해할 정도 되면 네, 학원에서 가거나 네, 아니면 제대로. 네네 아니면 이제 밑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하기나 듣기는 잘 되는데 쓰기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레벨이 안 음. 나온다. 뭐 그러면 그 부분 보강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 라이크 영어는 샤론 코치 연구소 블로그에 있습니다. 샤론 코치 블로그 미에스카이2 블로그 들어가시면 자세히 강의 소개와 결제 링크가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여러분 질문이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오바돼가지고 여러분들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1대1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질문글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이 바칼로레아라는 온라인 수업은 에듀파파 79, 예, DM 주시면 원장님이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래서 물론입니다. 역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해서 고민 많은 우리 예, 학부모들에게 또 한번, 예, 마지막 멘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고심하고 이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이러한 샤론 코치 강연을 통해서 또 이런 라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이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런 길들이 있고 또 아이가 중요한 거는 아이가 학교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강의와 또 이런 길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샤론 코치 강의 이번 강의도 정말 노력해서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길들 중에서 다수의 선생님 이번에 참고로 저 자문단도 있어요. 저 선생님 6명이 늘 시청하면서 아, 팀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네. 강의할 때 이거는 좀 설명이 틀렸다 하면은 네. 부하 직원이 얼마나 신랄한지 다시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현실적인 방안과 그리고 네. 아이가 이때까지 했던 거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분명 네.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원장님, 늦은 저 밤, 개인적으로 네, 부탁할 거 있는데요. 네네네. 네, 부탁해 들어주실 거죠? 예, 예, 예. 지난번에 우리 샤플들 우리 정모 때 꽃 보내주셨잖아요. 네네네네. 이번에는 꽃 보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네. 우리 샤플들한테 강의 한 번만 해주세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알가마워. 우리 네. 네, 제가 날 알려드릴 테니까 샤플들한테 우리 국제학교 특강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유튜브 샤론 코치 TV 멤버십이 샤밀리 플러스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라이크 영어 김희덕 원장님 초대할 거니까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약간 시크릿하게, 요거는 그냥 오픈하기 좀 어려운 강의라서 네네. 시크릿하게 국제학교 특강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응원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가입하시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샤밀리 플러스 네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원장님 네네. 그 추석 때 그 한복 사진 찍으셔서 예, 인스타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샤프라기 잘해서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끄고요. 마무리 좀 예. 짓게요. 네, 예. 원장님만 나가시고 제가 한 1분만 마무리할게요. 네. 아, 네, 여러분들.
김희도 원장님이 굉장히 매력 있으시죠, 여러분들. 원장님이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작곡자십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한류 뮤직을 이끄는 우리 아이돌들한테 디지털 뮤직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음원도 어마어마하시고요. 저작권료도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입니다. 다방면으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본인이 워낙 그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영어.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정말 명강사 타이틀을 제가 아무한테나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믿고 봐도 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레나님 샤프하기 잘했어. 네, 샌디님 마찬가지시고요. 네, 네, 선님도 마찬가지시고 제가 샤플 특강으로 네 국제학교 특강을 만들겠으니까 원장님한테 부탁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9월 특강에서는 아마 첫 번째 시간에 원장님하고 시간 맞춰 보고요. 예, 제가 샤플로 국제학교 특강 만들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샤플 가입하세요. 네.